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두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야의 개념과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가 실제 사회와 산업에 활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함께 할 수 있는 소주제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미래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볼륨, 방대한 양, 그다음에 벨로시티,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빠르게 쌓이느냐, 버라이어티, 다양성이죠. 동영상이든 오디오건, SNS 데이터건, 서버로그든 이런 형태, 기존에 다루지 못했었던 다양한 형태의 비구조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형태의 속성값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가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가트너 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발전 모델에 따르면 우리 이 분석, 가치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어떤 형태의 분석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서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한번 해보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이런 진단적 분석이 가능할 거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형태의 접근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예측을 통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가치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미래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하고 융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1년 뒤, 5년 뒤의 내용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요. 특히 사회현상, 또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사회현상과 현실 세계에 기반한 데이터를 그 바탕으로 해서 패턴 분석을 하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다면 다각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환경, 소셜, 모니터링 정보를 가지고 일관했던 이런 형태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위험 징후라든가 이상 신호를 포착을 해서 향후에 닥쳐질 어떤 리스크에 대응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엄청난 개인화, 지능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스마트라고 하는 미래사회의 특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이 속성값을 가진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융합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인프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로는 단순하면서 해석이 용이한 형태의 선형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선형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영향값을 많이 받아서 민감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영역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비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형태의 분석에 보통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살펴보면요.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딥러닝, 기계학습, 통계 분석과 같은 이런 형태의 분석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석 기법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패턴을 인식을 해서 군집화하고 또 하나는 자연어를 처리하면서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어떤 내용,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런 형태 사람들의 어떤 감정 변화나 이런 사회현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의 분석의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시각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직관적인 판단이 빠를 수 있겠죠.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통계 분석과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는데요. 이 통계 분석은 인퍼런스, 추론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계학습은 예측, 프레딕션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도 있고 답도 알고 있어요.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추론이라는 기법이에요.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내용이 통계와 확률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답을 예측하는 거예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본이라고 하는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을 추정을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가설이라고 하는 설정도 해요.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처럼 어떤 대상 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딥러닝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빅데이터를 최소 수백 번 연산을 해서 사람의 뇌처럼 학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저장을 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결국은 시각화된 결과를 보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우리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가치로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가 산업과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불을 끄지 않으면,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오게 되는 이런 소방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 이것과 빅데이터를 연결하면요. 특성이 다른 지역마다 이 화재가 났을 때 최적의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요. 대전이라든가 광주, 전라북도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운영 방안을 만들어냈어요. 확률을 산정하고 또한 방해 요인을 분석한다든지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당 지역 내에 도로망을 분석을 해서 장비와 인력을 재배치시키는 것이죠. 서울시도 소방 안전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에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 소스 어떤 게 있을까요? 계단 출입구, 비상구, 직통 계단, 피난 계단의 어떤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겠죠. 이 산림청에서는 이런 산불에 해당되는 대응책으로서 2015년부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산불 예보의 정확도를 74.2%에서 83.3%까지 올리고 정거리 처리 시간도 3시간에서 50분으로 대폭 개선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그간 발생한 산불에 대한 정보하고 산불 감시 자원의 배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산불 감시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투입 또 입산 통제 구간을 지정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상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이 기상기후라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업 분야에 활용을 하게 되면 주요 농작물, 주산지에 대한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해서요. 생육 시기별로 기후 자료를 분석해서 주요 채소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산량을 예측하면 어떤 형태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향후에 시장에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서 물가 정보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겠죠. 기상기후 이런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에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를 또 같이 연계를 시키면 날씨 적합도를 알려줘서 시, 분, 구 단위의 관광 기후 지수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기 전에 기상 정보를 같이 반영을 해서 여행, 어떤 형태의 경로를 통해서 여행을 할까? 또 비옷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방세나 수산 영역에 같이 반영을 하게 되면요. 지역 맞춤형 호우 피해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요. 호우 패턴, 지역 특성, 배수 시설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시군구 정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호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가능하겠죠. 아울러서 또 해양 기상 정보를 활용한다면 오늘 그런 기후, 그다음에 바다의 어떤 날씨라든가 또는 너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획량에 대한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어획이 가능한 형태의 어종이라든가 어획량에 해당되는 예측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한테 올바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한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화예요.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조직에 데이터를 접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저 투수한테 어떤 타자가 더 좋은 형태의 안타를 많이 치더라, 홈런을 많이 치더라, 이런 형태의 내용을 매칭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올바른 답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타자가 홈런을 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자가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까지 확률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력을 수립하는 편이 승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빅데이터의 분석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새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무엇에 비유하냐면 옛날에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가진 그런 자가 큰 부를 얻게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소비자의 행동과 심리까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 경쟁력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바로 열쇠다 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 분야도 더 넓어지고 있고 그만큼 취업의 기회도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전문적인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과정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머신러닝, 딥러닝 등 빅데이터 기술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